안녕하세요, 시트입니다. CS2022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로 할 수 있죠. 엔비디아의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이머들이 가장 좋아하는 RTX 5090을 비롯하여 다양한 전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있는 미래, 그리고 RTX 5000 시리즈의 실물도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이번에 RTX 5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먼저 블랙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서버 제품을 선보이고, 이번에는 소비자용 제품인 RTX 그래픽 카드를 발표를 시작한 거겠죠. 현재 지금 보고 계신 게 RTX 509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려 92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측 발표에 따르면 RTX 5070이 전작 최고 성능의 그래픽 라인업이라 할 수 있는 4090과 같은 성능을 낸다고 하니까 확실히 가격 대비 성능으로 측정하면 3배 가까이 성능이 늘어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DLSS4 기술도 빼놓을 수 없겠죠. DLSS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게임의 프레임 레이트를 높여주는 기술인데요. 이번 DLSS4, 그러니까 4세대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레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갖고 한 번의 렌더링으로 최대 3개의 추가 프레임을 생성해서 최대 8배 성능 향상을 이뤄낸다는 게 엔비디아 측이 말하고 있는 바고요. 이를 통해서 4K에서 240프레임의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게 엔비디아 측의 주장인데, 이게 그냥 과장이 아닌 게 지금 보고 계시면은 현존 최고의 그래픽 사양에 가깝다고 하는 검은 50이죠. 검은 50을 4K 해상도의 120Hz로 돌리고 있고, 현재 모든 최고 옵션이 다 켜진 상태를 네이티브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프레임 레이트가 28프레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이 뒤쪽에 배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전형적으로 그래픽 소스가 딸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DLSS ON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인풋을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훨씬 더 이쪽 부분에 그래픽 깨짐 현상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보면은 무려 프레임 레이트가 230프레임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도 DLSS를 켤 경우에는 DLSS를 껐을 때 대비해서 거의 10배에 가까운 프레임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 측의 설명이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데모 세션에서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네이티브로 게임을 돌리는 것, 소위 깡성으로 게임을 돌리는 것에 비하면은 전력이 더 적게 소비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AI로 업스케일링을 하고 프레임을 생성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프레임과 멋진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자,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서드파티 업체들을 내놓고 있는 그래픽 카드들의 실물을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갤럭시의 5070 제품인데, 보면은 펜이 2펜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은 엔비디아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5070의 성능이 전작인 4090과 성능이 똑같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4090 같은 경우는 써고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3펜이 엄청 두껍고 커갖고 이거를 본체에 넣는 것도 어렵고 본체에서 제대로 사용할 때마다 발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507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2펜의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는 SFF라고 해서 스몰 폼팩터 PC를 조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딱 맞는 형태의 그래픽 카드가 나온 것 같아갖고,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른 거 봅시다. 그러면은 이건 개인 얻을 거네. 이것도 5080인데 3펜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5080부터는 굉장히 좀 두꺼워지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 아수스 같은 것도 있고, 여기는 5070 컬러풀 건데 이거는 3펜이네요 3펜인데 5080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두께인데, 이 위에 있는 게 5080이고 아래에 있는 게 5070이거든요 보면은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죠. 5090도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90은 진짜 좀 굉장히 크고, 그러니까 벽돌 같네요가 아니라 이젠 진짜 벽돌이다. 여기서부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500 레퍼런스 모델은 2펜의 테슬라 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요거는 선택을 해서 자신이 조금 더 높은 발열 해소 능력이 필요하다면 3펜을 쓰면 될 것이고, 아니다 나는 좀 더 작고 예쁜 PC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2펜짜리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엔비디아의 신기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에이스라고 있었죠. 게임 내 NPC에다가 AI를 입혀갖고 그게 마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듯한 기능을 선보였거든요. 근데 그 에이스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펍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선보였냐면요, 배그 같은 경우에 혼자 하는 거예요. 솔로 돌리는 거 말고 뭐 여러 명과 돌리고 싶은데 친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저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갖고 나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동료,
NPC 동료의 AI를 입힌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이용하게 되면은 마치 진짜 사람과 플레이를 하는 듯한 AI와 함께 언제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펍지는 어떤 식으로 이걸 구현할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게임에서도 이런 AI 동료를 사귀고 또 그와 같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휴머노이드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국의 회사 중 하나입니다. 보면은 그 움직임이나 어떤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기가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와, 진짜 균형 잡는 거 보이세요? 균형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럼 이게 왜 대체 엔비디아의 부스 현장에 이 휴머노이드가 남아있냐? 여기 보니 유니티 로봇의 상단에 보면 지금 저기 있는 게 라이다거든요. 라이다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분석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걷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작은 컴퓨터가 이 안에 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의 등 쪽에 주변 환경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총 망라된 엔비디아의 칩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결국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강화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강화학습을 할 때 실제 이 주어진 물리 환경에서 강화학습을 시도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과 너무 넓은 땅이 필요하니까 엔비디아는 공간을 플랫폼화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엔비디아 이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지금 계단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게임 엔진이에요. 그냥 게임 물리 엔진에다가 로봇을 걷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계속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를 학습시키는 것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플랫폼 안에서, 그리고 그 로봇에 들어가는 실제 액추얼한 칩도 엔비디아의 칩에서 가능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담대하고 무서운 계획을 할 수 있어요. 현재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서 로봇 산업에 거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말할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 저 줄과 아래를 보면 엔비디아 로고가 박혀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는 사실은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칩이 장착돼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거를 왜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에 가장 필요한 데이터 중 하나가 실제 주행 데이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엔비디아가 뭘 만들어냈냐면은 자동차가 돌아다닐 수 있는, 무한정 돌아다닐 수 있는 세계 수많은 곳의 지형 환경들을 가상으로 구축해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가상의 차가 돌아다니게 해서 그 데이터를 여기에 심어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실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이루어 나가게 된 회사가 하나 있죠. 테슬라라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네가 쌓아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필요 없지만, 그거 말고 다른 기업들, 다른 신생 자동차 업체들, 특히 중고 업체들, 전기차는 생산하는 방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하면 빠르게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잠깐 휴머노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차 안에 차의 전력으로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엣지 컴퓨팅 전용 엔비디아 칩이 달려있고, 그 엣지 컴퓨팅 전용 칩 같은 경우는 학습을 엔비디아 서버에 기반한 저 거대한 블랙엘 서버에 기반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강화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의 최종 모델을 여기에 집어넣고 굴리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통하지 않고서는 AI 시대, 특히 AI가 실제로 물리적 세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역시 엔비디아가 통제권을 갖고 쥐고 있겠다라는 게 지금 이 거의 모든 부스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게 뭐냐면은 DGX 서버라고 해갖고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블랙엘 서버용 칩을 잔뜩 꽂아 넣은 이쪽에 거대한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가 항상 설명을 하거나 소개를 할 때 소비자용과 B2B용을 굉장히 따로 구분돼서 소개를 하지 않고 두 개를 되게 융합하는 듯이 하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서버 단계까지 오게끔 지금 이 부스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맨 처음에 재밌는 거 게임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눈길 좀 끄는 거 뭐 휴머노이드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자동차 보여주다가 결국은 서버로. 이게 뭐냐면은 저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소비자의 가장 끝단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시스템 핵심의 부분까지 모두가 다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의 다양한
소비자용 그리고 기업용 제품과 기술들이 한데 모인 부스에 와봤는데요. 부스에 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야, 역시 한창 성장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 네가 나 아니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굉장히 도발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를 준비한 티가 나고요.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용 게이밍 그래픽 카드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엔비디아 RTX죠. 자, 그럼 AI 너 개발하는 개발자야. 너 뭐 써야 돼?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써야 돼요. 더 나아가서 당신이 기업인이에요? 당신이 AI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뭘 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RTX 그래픽 카드나 엔비디아의 GPU나 엔비디아의 AI용 칩이 담겨 있는 서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자동차나 혹은 더 큰 거를 노리는 기업인 경우에도, 대기업인 경우에도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과 감사를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끝! 우와! 굉장히 튼튼한 친구군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현재 키가 작지만 키가 나만큼 커지게 되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이야, 너무 신기하다.